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고 있는 SNU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트리 투자 전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규약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내용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표준 규약안을 서식을 다운받았는데 규약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좀 약간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표준 서식을 이제 다운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식 안에 내용들이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인데요. 이거 답변은 되게 좀 길고 좀 아니 이게 그 너무 양식을 광범위한데. 보면 그 양식 네. 안에 사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내 돈을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와 사원 사이에서 뭐 얼마를 적립을 하고 어디다 적립을 하고 이런 내용 어떻게 적립이 운용이 되며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첫 번째가 가입자에 대한 사항. 이 가입자는 누가 가입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당연히 사원들은 가입을 해야 될 거고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받는 그 근로자의 범위가 뭐 임원까지인지 임원은 어떤 직급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가입 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가입 기관에 관한 거는 그 퇴직연금 관리공단 들어가 보시면 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퇴직금 제도가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가입을 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소급을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에 대한 거. 그래서 가입자가 누구고 가입 기간이 얼만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운용,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그리고 계약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DB형이냐 DC형이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는 적립금 운용 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 왜냐면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그 퇴직연금 사업자가 외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DB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 그러면 내 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얼마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근로자들에게 통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가입자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제도를 근로자들이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가입을 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교육에 관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지급 사유 발생 및 급여 지급 절차 관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령을 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가입하고, 어떻게 가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받고,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은 공통된 내용이었어요. 공통된 내용인데 퇴직연금 제도 규약 기재 사항 중 만약에 확정 급여형, DB형일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DB형일 경우에는 일단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 그러니까 퇴직 급여액인데 이 이상의 급여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급여 지급 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검증인데 이 급여를 제대로 회사에서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그 확보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 관리 업무 체결 시 각 감시기관 지정 및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둘 수가 있어요. 어차피 회사에서 납입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잘 체계하는지 감시기관을 지정한다든지 업무 처리는 어떻게 방안으로 갈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제 퇴직연금제도 규약 기재 사항 중 DC형 확정 기여형일 경우에는 일단 부담금의 수준과 납입에 관한 사항인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개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줘야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12분의 1이라는 거고요. 적립금의 운용,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근로자 개개인이 운영을 지시하다 보니까 근로자에게 반기마다 3가지 이상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여야 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법은 다양할수록 그 중에서 일단은 3가지 이상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형식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당연히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을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사정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규약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나 아니면 뭐 좀 풀어서 좀 이야기 얻으신 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제 그 대부분 그 DB형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이렇게 적금 형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근로자분들한테 이해도가 요즘은 조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이해를 꽤나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회사마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제도를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런 부분은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연금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카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연구소 추가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고요. 특히나 연금을 운영하는, 내 퇴직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어디에 또 어느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은 내가 잘 받고 있는지, 또 받은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수익은 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퇴직연금 운영 사업자는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나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